2026회 로또 1등 당첨 금액은 약 16억. 16억이라니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숨만 쉬고 20년을 모아도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거금이죠. 하지만 이 로또 1등에 187번이 당첨되어도 따라잡지 못할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당첨된 인물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바로 당신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코인 선물 거래로 3천억의 수익을 올린 전설의 사나이 원효띠에 대한 이야기. 그가 직접 대답한 Q&A 리스트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인판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원효띠인데요. 원효띠는 과거 비트맥스 거래소에서 본인이 중소기업에서 일한 돈 600만 원을 투자해 3천억 가량의 수익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20대 청년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과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가 거래소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썰도 있었죠. 하지만 그의 세세한 투자 팁과 사심 가득한 닉네임으로 봐선 실존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효띠는 DC인사이드의 전자협회 차트 알트 갤러리에서 2018년부터 활동한 인물로 그의 닉네임은 여자 아이돌 장원영에서 따온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닉네임을 보면 비트맥스에선 AOA, 바이낸스에선 오마이걸인 걸 봐서는 평소 아이돌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성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트맥스 공식 리더보드를 보면 원효띠의 전체 수익은 4,107BTC로 이 금액은 약 2,382억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그 외에도 바이낸스 주간 수익금 1위, 업비트 1,000억 원 등을 인증하면서 그 실력을 똑똑히 입증해내고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투자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2. 선물 거래를 하면서 가장 높게 잡아본 레버리지 배율은 얼마인가요? 시드머니가 3천만 원이던 시절 총 시드머니 중 25%로 25회 레버리지를 사용하였는데 사용하자마자 위험성을 깨닫고 레버리지를 줄였습니다. 질문 2. 분할 진입 분할 청산 vs 풀시드 진입 풀시드 청산 중 어느 것이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해모았을 때 분할 진입 또는 분할 청산이 오히려 매매에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인 또한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크게 보면 매매할 때 시드의 40%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퍼드와 포모를 방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3. 선물 거래를 할 때 주로 몇 분 봉을 위주로 보시나요? 1분, 5분, 15분 봉 그리고 1시간, 4시간 봉, 1봉 등 저 말고도 다른 트레이더들이 자주 볼 법한 캔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질문 4. 매매 연습 방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선물 거래를 진행하면서 따로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았고 실전 매매를 통하여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며 오래 살아남아 시장에 꾸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5.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나요? 멘탈이 흔들릴 시점에 복구할 만한 변동성과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다면 즉시 복구 매매에 들어가지만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조건이 맞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합니다. 질문 6. 추세선을 사용하시며 선물 거래에 임하시나요? 하신다면 돌파 또는 지지 중 어떤 것을 위주로 트레이딩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트에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선에 딱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며 추세선 대신 이평선과 눈대중으로 가능을 할 때가 있긴 합니다. 또한 지지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7. 시드가 3천만 원 이하일 때 추천할 만한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꼭 하시나요? 시드의 20%와 10배 레버리지를 추천합니다. 분할 매매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8. 미체결 약정이나 펀딩피를 참고하시나요? 참고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참고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체 결약정이나 펀딩피를 참고하려고는 하지만 그것들을 참고해서 아직 큰 수익을 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체 결약정이나 펀딩피를 깊게는 참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질문 9. 차트를 볼 때 게임이나 유튜버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차트만 보고 있으신가요? 차트를 켜놓고 게임이나 유튜브,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창모드로만 하고 있으며 만약 중요 한 자리이거나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 순간은 다 끄고 차트에만 집중합니다. 질문 10. 손절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손실 중일 때 멘탈 케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손실 중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생각해 두었던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기다리지만 시나리오에 어긋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손절합니다. 질문 11. 매매당 승률이 어찌 되시나요? 수익인가 손실인가에 따른 승패를 나타낸 승률 말입니다. 측정해 본 적은 딱히 없으나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12. 익절한 포지션의 평균적인 수익률은? 과거에는 0.5%에서 1%였지만 요즘은 평균적으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13. 해칭을 사용하시나요? 선물거래소의 비트 보유분에 대한 해칭은 자주 하는 편입니다만 업비트에서 매수하고 선물거래소에서 해칭하는 것은 현물거래소의 거래량이 너무 없거나 심한 역효일 때만 시도합니다.
질문 14. 차트랑 캔들을 보고 한지 3개월 차가 된 호린이입니다. 얼마나 더 경험을 쌓아야 늘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기간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경험이 늘었다는 것은 전에 안 보이던 진입 자리들이 모이고 그 승률이 꾸준히 높게 나왔을 때 스스로 자각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히가 아닌 한두 번 맞췄다고 자만을 한다면 오히려 매매가 꼬이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질문 15. 본인의 매매 원칙이 있으신가요?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는가, 복구할 만한 시드가 적게 남았더라도 추가 입금을 지향하며 어떻게든 남은 액수로 복구하고자 노력합니다. 질문 16. 코로나 빔, 부따 빔, 사다리 빔, 헝다 빔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상함을 감지하였을 땐 바로 스위칭을 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을 지켜보시나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땐 어떤 악재가 뜨더라도 효력이 없거나 심지어는 악재 해소라며 오히려 차트가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어떤 호재가 뜨더라도 더 이상 뜰 호재가 없다며 내려가기도 합니다. 간혹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호재가 뜨거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 할 때 영향력 있는 악재가 맞물릴 때 말씀하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17. 초반에 청산당하셨다는 글을 봤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으로 다시 코인하신 건가요? 늘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기에 청산을 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30% 정도씩만 청산을 당하였으며 가장 크게 청산당한 것도 리플 청산 때 50%였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복구할 시드가 있었고 굴곡이 있더라도 시드가 우상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크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겠네 정도로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8. 거래량 패턴을 해석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참고를 많이 안 한다고 해도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총이 큰 코인 위주로 매매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총이 크다는 것인 즉슨 시장 참여자가 많다, 고로 차트의 신뢰도가 높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거래량이 많을수록 시장 참여자가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차트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매매에 적용시키면 일정 기간 동안 비트가 지나치게 거래량이 적을 경우 웬만한 움직임은 휩소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체감상으로도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정상적인 차트 분석이 통했으며 이는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들에도 해당해서 웬만하면 거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알트를 매매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지배적인 거래량을 보여준 과거의 특정 거래소들과 달리 현재는 많이 분산되어 있기에 한 곳의 차트만으로 분석하기 매우 어려워졌고 그 때문인지 거래량 패턴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느낌을 받아 현재는 가끔씩만 보는 정도입니다. 질문 19. 항상 매매할 때나 마진할 때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지시나요? 그리고 돈을 일정 이상 벌었을 때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를 들어 차후 어떻게 사용할지 등 생각해 두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답 당장 떠오르는 것은 지나치게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지 말자, 사하면 마우자 정도입니다. 돈에 대한 계획으로는 내가 평생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각하고 일부는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액수를 기부했을 시 알려질 위험이 있대 현재는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원효띠의 다양한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원효띠의 투자와 매매에 대한 깊은 생각과 마인드셋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법칙을 기억하고 과감히 투자하지만 신중히 결정하는 그의 투자법. 레버리지가 있는 선물 시장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하락을 예측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창조 경제의 시장. 현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선물 거래도 있다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레버럴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할인 링크를 통하여 수수료 할인 혜택 적용받으시면 평생 수수료 할인 적용되시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